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확률 시간입니다. 자, 확률은 경우의 수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공부를 우리 친구들이 잘해서 확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배우고 갑시다. 자, 1번 확률 그랬는데 영어로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수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P라는 것은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분수라는 거는 분모가 전체의 수를 나타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특정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동전을 갖고 먼저 해볼게요. 동전은 우리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앞면과 앞뒤가 나오겠죠. 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1번 앞면이 나오는 경우 한 번 동전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전 한 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면과 뒷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하게 앞면이 나오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모든 경우의 수가 2고 우리가 뒷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이해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분모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조건이 나오잖아요.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 경우의 수를 여기다 쓰면 우리가 분수가 되잖아요. 분수가 아닌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확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냥 가지수만 썼어요. 근데 확률은 분수꼴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모 문자가 같다면 약분해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오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다면 0이 돼서 우리가 0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수꼴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동전 말고 주사위를 한번 가지고 또 해볼게요.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그려놓고, 주사위는 우리가 얼마예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숫자 1에서 6까지. 1에서 6까지 우리 모든 면에 숫자를 썼어요. 1에서 6까지. 자, 그러면 우리 1번 소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소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 우리가 몇 가지죠? 6가지 중에서 우리 1, 2, 3, 4, 5, 6에서 우리가 뭐예요? 소수는 2하고 3하고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6분의 3, 약분하면 3일은 3, 3이 6,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이란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엔 소수 말고 또 뭐 해볼까요? 약수를 해볼게요. 5의 약수,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 주사위를 한 번 던졌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죠. 6분의 5의 약수는 1하고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1은 2, 2, 3은 6. 그래서 3분의 1이란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분수, 분모에다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넣으면 우리가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3 이상의 수, 수.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6이 되겠죠? 3 이상이니까 이하는 우리가 그 숫자를 포함하고 가니까 3, 4, 5, 6. 그래서 모두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는 4, 2, 3은 6 해서 이거는 3분의 2라는 확률의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고 끝낼게요. 요거는. 자, 그럼 네 번째로 우리가 8의
약수 구해라 그랬어요. 8의 약수.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8의 약수가 1, 2, 4, 8이잖아요. 그러면 6분의 4개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얼마예요? 6가지이기 때문에 8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8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얻을 수 있는 8의 약수는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 3일은 3, 3이 6, 2분의 1. 조심하세요. 여기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너희들 틀려야 돼 하고 이렇게 8의 약수, 7의 약수 여기에 없는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혼돈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최대치가 우리가 6이라는 걸 생각해서 없는 부분은 빼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1, 2, 4만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동전 1개가 아니라 동전 2개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동전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동전 하나의 경우수 몇 가지죠? 2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1가지가 되겠죠. 다시 앞, 그 다음 뒤, 그 다음 뒤, 앞, 뒤. 이렇게 모든 4가지 중에서 앞은 1가지예요. 그래서 4분의 1이란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번째. 요번에는 뭘 해볼까요? 뒤가 2번 나오는 경우. 뒤가 2번 나오는 경우. 자,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뒤가 2번. 그러니까 위하고 똑같죠? 뒤 이렇게 쓸게요. 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죠? 전체 4분의 얼마예요? 1. 이렇게 위에 아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앞이 1번, 뒤가 1번 나오는 경우. 앞뒤 해도 되고 뒤앞 해도 돼요. 그런 경우. 자, 일단 동전 2개니까 2는 4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우리가 4가지. 그 중에서 앞뒤, 뒤앞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경우. 1가지, 2가지. 그래서 2가지가 되겠죠. 1은 2, 2는 4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주사위 2개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우리가 2개 그려놓고 자, A, B 주사위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우리가 합이 10이 나와야 돼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10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주사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6이 36이죠. 그래서 36 쓰고 자, 합이 되는 경우는 자, 여기가 1일 때 최고치가 6 이렇게 해봐야 12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6 더하면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은 A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도 여기에서 최고의 숫자가 와도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시장은 4 더하기 얼마예요? 6. A하고 B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그러면 5에서 5 더하면 10이 되고 그 다음 6에서 4 더하면 1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되나요? 있어요? 없겠죠. 이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쓰고 3일은 3, 3이 6 그래서 1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A와 B 두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나온 숫자 두 개를 더해서 그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주사위 하나가 6이니까 6, 6이 36 해서 우리가 36이라고 분모에다 써놓고 합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세 가지밖에 없구나 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돼요. 자, 주사위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주사위 두 개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자, A, B라는 주사위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던져서 우리가 합이 9가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확률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A, B 생각해서 9가 나오려면 몇을 더해야 돼요? 3 더하기 6은 9가 되겠죠. 4 더하기 5도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4도 9가 되겠고요. 6 더하기 3도 얼마예요?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우리가 얼마였어요? 6, 6이 36분의 하나, 둘, 셋, 넷. 합이 우리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4. 그래서 4, 1은 4, 4, 9, 36. 그래서 9분의 1. 다시 한번 주사위 하나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6가지예요. 여기도 6가지. 6, 6이 36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고,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두 숫자를 더해서 합이 9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래서 4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4를 쓰고 약분해서 9분의 1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합 말고 다른 걸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똑같은 수가 나오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똑같은 수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1, 2, 2, 3, 3, 4, 4, 5, 5, 6, 6.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일단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래서 6, 1은 6, 6, 6이 36. 그래서 6분의 1이란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동전하고 주사위를 이용해서 또 해볼게요. 동전 1개와 주사위, 그냥 글씨로 쓸게요. 주사위 1개를 갖고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주사위는요, 짝수가 나와야 된대요. 자,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예요. 일단 동전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2가지죠. 주사위는요, 6. 그래서 2, 6, 12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면이 나오고 짝수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짝수는 2, 4, 6. 그래서 앞 2, 앞 4, 앞 6. 그래서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2분의 3은 약분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란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특정한 조건이 있죠.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잘 할 수 있으면요, 확률은 분모에다 모든 경우의 수만 넣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동전이 뒷면이 나오고요, 뒤가 나오고, 그 다음 주사위에는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래요. 자, 동전은 경우의 수 2고 주사위는 6이에요. 그러니까 2, 6, 12. 모든 경우의 수는 12분의. 자, 뒤가 나온대요. 그 다음 우리가 6의 약수는 1, 2, 3, 6. 그래서 뒤 1, 뒤 2, 뒤 3, 뒤 6. 그래서 모두 몇 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4. 약분하면 4, 1은 4,
4, 3, 12.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분수꼴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렇지만 0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동전했고 숫자 한번 해볼까요? 자, 1부터 10까지 수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5 이상의 수, 5 이상의 인수. 자, 전체는 1부터 10까지니까 전체는 뭐예요? 10이 되겠죠. 근데 5 이상이니까 5, 6, 7, 8, 9, 10.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 3은 6, 2, 5, 10. 그래서 5분의 3이란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항상 분모부터 쓰세요. 모든 경우의 수분을 여기서 조건을 주잖아요. 그대로 그걸 구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구하면 분수꼴이 나오고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써주면 그것이 확률이 됩니다. 자, 주머니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숫자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1부터 8까지 숫자 카드를 넣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우리가 짝수의 숫자를 뽑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숫자 카드가 1부터 몇 가지 있어요? 8이 있죠? 그러면 총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죠. 근데 짝수는 우리가 2, 4, 6, 8 4개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4가 되겠고 4일은 4, 4이 8 그래서 2분의 1이란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0인 수를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전체 모든 경우는 8분의 10이라는 수는 없어요. 우리가 8까지 썼기 때문에 10이라는 수는 없으니까 뭘 써요? 0.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확률은 0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또 3번. 자, 3번은요. 8 이하 인수. 자, 1부터 8까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8분의 8 이하인 수는 1부터 8까지 전체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하인 자연수를 쓸까요? 자연수. 정확히 따지면 이게 자연수니까. 자, 8 이하인 자연수는 1부터 8까지 8개 다 써주면 8일은 8, 8일은 8, 결국은 1이 나오잖아요.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적어도 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문제를 어떻게 풀지 쉽게 푸는 방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이 2개가 있어요. 동전 2개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 자, 적어도라는 거. 일단 2는 4잖아요. 우리가 동전 하나가 2, 모든 경우의 수가 4가지잖아요. 자, 이거를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 뒤, 그 다음 뒤, 앞, 그 다음 앞, 뒤. 자,
적어도 한 개라는 것은 한 개가 나와도 되지만 두 개도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는 여기 한 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라는 얘기는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한 개를 구해야지, 또 두 개를 구해야지, 만약에 동전이 세 개면 또 세 개도 구해야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뒷면이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먼저 구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뒷면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뒷면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에서 이 뒷면이 안 들어가는 걸 구해서 빼주면 우리가 4분의 4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 나와야 하나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뒷면 한 개 나오는 거 찾고 두 개 나오는 거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뒷면이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그걸 빼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뒷면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동전이 두 개라 그랬죠. 동전이 3개, 4개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뒷면이 안 나오는, 앞면만 나오는 경우를 간단히 구해서 그거를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도가 나오면 뒷면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전체 뒷면이 안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1부터 10일까지 숫자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1번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나오는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확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는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해주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이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더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4의 배수가 1부터 12까지 숫자 중에서 4의 배수는 뭐가 되겠죠? 4, 8, 12. 요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5의 배수는 5, 10.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10위까지는 총 12장이니까 숫자 카드가 모든 경우의 수는 12가 되겠죠. 이 중에서 4의 배수 3가지, 5의 배수 2가지 더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약분할 게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우리가 또는 우리가 합집합이다 이렇게 합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이거나는 합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4의 배수 따로 5의 배수 따로 해서 더해서 우리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상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요. B 상자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5개 있습니다. 자, A 상자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A 상자에는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는 5분의 흰 공을 우리가 뽑으려고 하니까 흰 공은 3개가 있죠.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5분의 3. 자, 이번에는 B 상자에는 우리가 4하고 5 더하면 총 얼마예요? 우리가 9개, 모든 경우의 수가 9개 중에 흰 공을 뽑을 우리가 확률은 4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 자, 요번에는 A, B 두 상자에서 모두 흰 공을 꺼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분의 3 곱하기 9분의 4. 그러면 약분하면 3일은 3, 3, 3은 9. 그래서 15분의 얼마예요? 4가 되겠죠. 다시 한번 A 상자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3에서 2 더하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수가 5분의 흰 공이 3개니까 5분의 3이고요. B 상자는 4에서 5 더하면 모든 경우의 수는 9죠. 9에서 흰 공이 4개니까 우리가 9분의 4. 그 다음 세 번째는 A, B 두 상자에서 모두 흰 공을 꺼내고자 하는 확률이니까요. 우리가 A 확률, B 확률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가 15분의 4. 그래서 이렇게 15분의 4까지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하여 꺼내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흰 공이 3개, 노란 공이 5개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속하여 2번 꺼낼 때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공을 뽑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일단 전체는 얼마예요? 8분의 우리가 노란 공이라 했죠? 5. 그 다음 두 번째는요. 8분의 그 다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냥 무작정 8, 8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처음에는 3에서 5 더하면 8 쓰고 우리가 노란 공이라 했으니까 5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8이 되는 게 아니라 7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뽑았으니까 전체가 모든 경우의 수가 7로 변합니다. 그 다음번에도 지금 노란 공을 뽑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 공 5개 중에 첫 번째 뽑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4개 중에서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2개 곱하면 4, 1은 4, 4, 2, 8. 그래서 우리가 14분의 5라는 우리가 확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할 때 요 분모 두 번째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넣지 않으니까 전체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8분의 노란 공이니까 5 쓰세요.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이 됐으니까 7 써주고 만약에 노란 공이 아니면 그냥 흰 공 3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도 노란 공을 뽑아야 되니까 첫 번째 노란 공이 뽑혔으니까 여기도 하나 줄여서 7분의 4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 1은 4, 4, 2, 8, 1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넣지 않을 때 조심하셔요. 자, 두 번째 문제.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조건을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꺼낸 공은 다시 넣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8분의 5는 똑같죠. 노란 공. 그런데 꺼낸 공을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럼 처음 조건이나 똑같은 거니까 8분의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다시 한번. 꺼낸 공을 다시 넣었을 때는 우리가 처음과 똑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노란 공을 뽑았는데 다시 넣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5가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꺼낸 공을 다시 넣었을 때는 처음이나 두 번째나 우리가 조건이 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8, 8이 얼마예요? 64분의 25.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냐 다시 넣고냐에 따라서 두 번째 오는 우리가 확률이 달라지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는 처음이나 두 번째나 우리가 똑같은 공이라면 우리가 확률도 똑같이 나온다는 걸 꼭 우리가 이해하시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우리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뽑았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든다. 그거 생각해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잘 실수 안 하고 풀어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2.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월요일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요. 그 다음 수요일에는 꼭 비가 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화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표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그럼 비가 안 온 날, 전날 비가 안 오고 그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그 다음 비가 온 그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2. 그래서 1은 2, 1은 2.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았대요, 월요일 날. 근데 비가 안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그 다음 비가 안 올 확률도 반, 똑같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자, 그러면 통분해야 되겠죠? 각각 더해야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통분해야 되겠죠?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3.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2분의 7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조건을 먼저 써놓는 거예요. 월요일엔 비가 안 왔다 그랬으니까 XX 간단히 써 놓고요. 수요일에는 꼭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비 올 확률. 그 다음 우리가 화요일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OX로 써놓고 요거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가 월요일 날이 비가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 똑같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써놓고 그 다음 화요일 날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 날에 또 비가 오는 거니까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쓰고 여기는 비가 안 왔잖아요. 화요일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다르면 더할 수 없죠. 통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여러 번 듣고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